코스피가 이번 주에 사상 최고치를 쳤죠. 오늘 잠시 숨을 고르고 있어도 그래도 상승하는 종목수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괜찮아요. 어제에 잠시 뒷걸음질 친 걸 다 만회하면서 강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팀장과 함께 이번 주 잘 정리하면서 다음 주장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는 그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대형주 실적 시즌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포트라이트가 반도체 섹터에 몰릴 수밖에 없었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앞으로도 그게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실적 잘 나올 거를 예상은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거를 따라서 사거나 그리고 뭐 오늘처럼 이렇게 눌릴 때 뭐 곧바로 사거나 이렇게 좀 대응이 쉽지는 않는 거는 뭐 다들 이렇게 좀 공감하시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생각보다 빨리 7,000선을 볼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 생각은 변함없이 계속해서 저도 좀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체적인 에너지에 의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반등, 전체적인 상승에 의해서 7,000선을 맞추는 게 아니라 뭐 오늘 보시다시피 뭐 어제 그제는 반도체, 오늘은 뭐 에너지 뭐 이런 식으로 주도 섹터가 이제 견인하는 이제 그런 속도전의 가능성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체감 지수와 또 현재 지수에 좀 차이점이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 실적 시즌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좀 확인하고 가자라는 이제 그런 좀 심리도 시장에 어느 정도 좀 녹아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전쟁 상황에 둔감해진 거는 뭐 다들 인지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지표는 외국인들의 선물 규모입니다. 일단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외국인들의 선물이 연속적으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뭐 선물 매도가 기본이 외국인들 포지션에서 매수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장을 그만큼 위로 보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고요. 여기서 이제 속도, 악셀레이터를 확 밟아주는 이제 그런 작업을 기관들의 순매수로, 기관들의 어떤 주도주의 매수로 만들어야 되는 게 이제 약간 수순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실적 시즌, 대형주들의 실적 시즌을 지켜보고 이제 넘어가자라는 이제 그런 심리가 깔려 있다 보니까 속도는 아직 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5월 첫째 주 정도 된다라면 상당한 속도도 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문제는 이거죠. 뭐 반도체, 뭐 에너지, 전력기기 뭐 다 좋은데 이런 섹터 주도 종목들이 신고가를 내는 상황에서 이제 과연 이걸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미 이제 주도 섹터의 절반 이상, 뭐 많게 뭐 7, 80% 이렇게 비중을 실어 놓은 분들이야 뭐 지금 뭐 속된 말로 말하면 꽃놀이패 같이 시장을 그냥 지켜보시면 되는 상황. 그리고 뭐 방산이나 뭐 2차 전지나 뭐 로봇, 뭐 조선 뭐 이렇게 좀 순환매 나오는 쪽에서 일부 좀 대응을 하면서 이제 시장을 어느 정도 이제 파고를 넘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전략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만, 이 주도 섹터에 이렇게 좀 비중이 높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이 또 여간 많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은 부담을 사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부담과 정말 저 높이 올라가 있는 것들을 샀을 때의 어떤 공포심을 함께 사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주식시장을 넘어서 늘 주도를 했었던 이런 부분은 가장 비싸고 가장 높이 있는 이제 그런 종목들인데, 그 섹터와 종목들이 더 비싸질 수 있을 것인가를 봐야지 지금 시장에서 몇 발 떨어져 있는 종목들이 주도주의 위치로 올라가는 걸 기대하는 그런 이제 가능성은 사실 높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도 섹터의 충분한 비중을 채워놓고 그 다음에 고민을 하시는 게 맞는 수순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역시 우리 시장은 생각보다 빠른 속도를 보일 것이라는 점이기 때문에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좀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쟁 리스크 때문에 뭐 지수를 잃기도 했고, 그리고 산업 전반적으로 좀 변동성은 있었고, 에너지 가격도 그랬지만 결과적으로 제자리를 찾아가는 흐름들이었거든요. 다시 한번 시장에 관심을 받았던 섹터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섹터를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뭐 최근 일주일로 놓고 봤을 때 ETF 수급, 그러니까 ETF 매수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왔던 섹터는 오늘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역시 조선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력기기 쪽도 이제 많이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전력기기는 제가 지난주에 또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조선주를 조금 이제 언급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 조선주가 AI와 연계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꿈에도 모를 일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의미의 불확실성이 지금 그동안 6개월 동안 잠잡고 있었던, 숨죽이고 있었던
조선주의 투자 심리를 급격하게 자극을 하면서 지금 이제 신고가로 올라서는 종목들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선박 엔진 기술을 AI 발전기로 사용하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수주가 나오면서 어떤 기대감이 현실로 바뀌면서 시장이 환호를 하는 이제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수급의 특징이 대형주가 이제 강하게 치고 나오고 신고가를 만들어내면서 ETF를 자극하고 ETF 수익률이 좋으면 약간 뒤늦게 시간차를 두고 ETF가 뒤늦게 그때서야 이제 수급이 더 들어오는 좋게 말하면 선순환, 나쁘게 말하면 ETF의 뒷북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네. 그런 현상이 나오면서 조선주들이 더 지금 뭐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실적 발표가 나올 때까지 조선주의 지속성은 좀 계속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조선주를 언급드릴 때마다 말씀드렸었던 거는 조선주들은 기본적으로 올해 30% 정도씩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회계적인 이슈죠. 2022년까지 좀 높지 않은 선가로 주문받았었던 선박 인도가 모두 끝나고 이제부터는 2023년 성과가 30-40% 높아진 이제 그런 가격으로 수주했었던 그런 물량들이 이제 공정에 따라서 이제 매출 또 이익으로 잡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게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LNG선의 이제 추가 발주 전쟁 여파도 좀 있는 거고 여기에 멀티플의 어떤 매직 키워드죠. AI가 이제 더해지면서 조선산업이 AI와 이제 접목되는 그런 폭발력을 좀 보이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지금 이제 주가가 좀 강세로 좀 가고 있는데 사실 이제 애널리스트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봐도 이 조선주 애널리스트들이 과연 이 AI에 접목되는 것들을 어떻게 밸류에이션, 어떻게 PER을 적용해야 될지 아직도 고민이다라고 할 만큼 좋은 의미의 어떤 불확실성이 좀 가고 있고요. 뭐 좀 공격적으로 보는 이제 그런 시각은 전력기기 초반에 움직였었던 이제 그 정도의 멀티플을 특히 조선 엔진 쪽에 좀 부과를 해도 딱히 무리는 없겠다. 뭐 이런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만큼 지금 더 없는 멀티 모멘텀, 뭐 원래의 그런 수주 모멘텀도 있고 또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 거기에 AI까지 더해지는 그런 멀티 모멘텀이 만드는 신고가이기 때문에 저는 지속성은 조금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종목으로 본다면 역시 이제 먼저 치고 나간 종목들의 힘이 더 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 1차적으로 상승이 나왔었던 게 STX 엔진이고 그리고 2차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HD 현대중공업이 이 중속 엔진을 역시 이제 뭐 디젤을 태우진 않겠죠. 이제 가스 터빈을 돌려서 이제 가져가는 그런 엔진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가 ETF 전반의 어떤 수급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속성은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거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아나운서의 좀 브리핑도 있었습니다만 삼성중공업의 부유식 데이터 센터향 개념 설계가 어느 정도 좀 수긍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물론 이제 개념 설계는 말 그대로 이제 뭐 밑그림 정도고요. 개념 설계, 기본 설계, 본 설계 이렇게 가려면 뭐 빨라야 2-3년 이렇게 걸리는 상황입니다만 조선업이 AI랑 접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강화시켜주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역시도 좋은 랠리를 보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은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그리고 HD 현대중공업이 가져가는 그런 사업에서 같은 부수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현대일렉트릭과 현대마린솔루션 뭐 이 정도가 대표적인 종목인데요. 조선으로 한정을 한다라고 하면 HD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HD 현대마린솔루션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실적 시즌에 우리가 예상했었던 정도의 실적 정도만 조선주가 맞춰주는 상황이 온다면 2분기 특히 5월 달에 조선 그리고 조선 기자재의 상승은 지수의 상승보다는 조금 더 우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긍정적인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는 뭐니 해도 2차 전지 섹터 또 그 상승 동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주역으로 확실히 좀 자리매김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제가 연초에는 2차 전지를 좀 다크호스로 분류를 했는데 이제는 시장의 주역으로 보더라도 크게 문제 없는 이제 그런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어제 오늘 좀 조정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수요일 날 워낙 막 뭐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이런 것들이 워낙 치고 나갔기 때문에 이 정도의 눌림은 뭐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강세가 단순히 어떤
기술적인 이제 그런 반등, 기술적인 강세는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ESS에 대한 모멘텀은 예전부터 가져가고 있었던 이제 그런 요인 중에 하나였고요. 테슬라의 실적 발표에 묻히긴 했습니다만 지금 전기차의 수요가 생각보다 잠재된 수요가 전쟁 여파 때문에 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2천 얼마 주고 기름 넣고 있으면 굉장히 현타가 오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좀 멀티 모멘텀으로 작동을 하면서 이 주가가 상승이 이제 어느 정도 나오다 보니 사실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 섹터 중에서 숏 배팅 그러니까 하방 배팅이 공매도가 가장 많은 섹터가 2차 전지 섹터인데 여기에 이제 숏 커버링이 나오면서 ETF의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이러면서 스토리 그리고 수급 뭐 모두가 좀 만족되는 그런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2차 전지 셀 업체 그리고 뭐 소재 장비 업체까지 이게 한 번에 좋아질 수는 없어요. 지금 이제 쌓여 있는 소재, 쌓여 있는 그런 뭐 재고도 많고 공장 가동률도 뭐 많아야 뭐 30% 40% 이렇게 좀 돌리고 있었던 이제 시기였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돌아설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좀 단계적으로 그리고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수주들 그리고 전방의 자동차 업체들이 이제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좀 높게 나오는 그런 것들이 한두 번씩 간헐적으로 나올 때마다 2차 전지 섹터는 정말 강한 자극이 한 번씩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 종목으로 봤을 때는 삼성 SDI가 역시 지표 종목인 것 같습니다. ESS의 북미 조단위 수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이제 벤츠 협력사로의 어떤 좀 위상까지 만들어냈기 때문에 또 이제 다른 대형사에 비해서 공장 가동률이 60% 후반대를 보이고 있는 그만큼 많이 돌리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ESS와 전기차 멀티 모멘텀으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 다양한 재료들이 좀 엮어지면서 강세가 좀 나오고 있고 역시 최일선 종목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밸류체인에서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었던 이제 LNF도 뭐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ESS의 주요 구성체인 LFP 배터리가 소재로서 이제 확정이 되면서 이제 그런 전구체를 만드는 업체들까지도 뭐 확산을 할 수 있는 소재 업체들의 확산도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는 뭐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좀 불편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의 시가총액이면은 그래도 뭐 몇 천억 뭐 이 정도의 이제 영업이익, 순이익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 상황은 맞습니다만 지금 뭐 수년 전에 우리가 생각했고 기대를 했었던 이제 그런 논리들. 전기차에 대한 수요들이 이제 하나둘씩 폭발한다고 하면 물론 이제 중국산의 저가 공세 이런 것들도 뭐 어느 정도 허들이 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정치적으로 좀 막혀져 있는 OBBA 법안 이런 것도 좀 놓여 있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의 강세에 대한 이제 그런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종목으로 보면 역시 삼성 SDI가 지표 종목이고 소재 쪽에서는 LNF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쪽의 삼총사죠.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 같은 종목들도 좀 확장적으로 수혜를 볼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조정받는 이 상황을 좀 편하게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섹터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주 이제 4월 말이에요. 네. 딱 한 주 남았는데 어떤 섹터 관심 있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저 정말 시장에서는 아직 관심은 없습니다만 제가 이제 몸소 체득한 이제 그런 투자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뭘까요? 예. 제가 이제 타이어를 교체할 시기가 돼가지고 타이어 가게 이제 뭐 알아보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싸게 이렇게 좀 하려고 이제 이번 주에 한 4군데 정도 타이어 업체들을 다녀봤는데 네네. 그 사장님들이 타이어들을 이제 사재기는 아니고 각자 지금 재고 확충을 하기 위해서 뭐 이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재료가 워낙 올랐기 때문에 아마 타이어의 가격 인상이 곧 임박했다라는 것들을 좀 직업적으로 좀 이제 직시를 하신 것 같아요. 그걸 생활 속의 예측하고 투자네요, 이거는, 타이어. 좀 보고 이게 그런 이제 이게 중간 도매 업자들이 이제 그렇게 좀 나섰다라고 하는 것은 뭐 임박했다라고 좀 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전쟁 여파에 가장 많이 오른 이제 석유화학 그 원재료라고 본다면 합성 고무를 만드는 재료죠. 부타디엔이라고 하는데 물론 뭐 제가 뭐 화학공학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뭐 뽑아내고 뭐 이런 것들 스프레이들을 다 말씀드리긴 어렵겠습니다만 이제 뭐 우리가 뭐
이 장갑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고무처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원료죠. 부타디엔 가격이 2월 말일자 1,200달러에서 지금 2,420달러. 정확하게 2배가 오른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아니면은 타이어를 만들 수 없거든요. 물론 이제 타이어 만들 때 뭐 카본 블랙이나 타이어 코드나 여러 가지 뭐 나일론 관련된 이제 부차적인 그런 플라스틱 재료가 들어가긴 합니다만 핵심 원료라고 할 수 있는 부타디엔 가격이 이렇게 올랐다면 타이어의 가격을 올리지 않고서는 이제 수익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타이어 제조사들이 너도 나도 가격을 올릴 그런 좀 준비를 마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과연 이렇게 올라버린 타이어를 수요가 안 따라주면 어떡할 것인가? 그 가격 전가를 못하게 하면 어떨 것인가 좀 생각이 드는데 다른 자동차 제품이야 이렇게 뭐 대안적인 것도 있고 대체품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타이어가 없으면 자동차는 굴러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더라도 타이어는 닳기 때문에 바꿀 때는 바꿔줘야 되는 거고 신차를 뽑을 때도 타이어는 알아서 끼십시오 이렇게 나오지 않잖아요. 네, 타이어도 장착이 되어서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타이어의 어떤 범용성 오른 가격 그대로 소비자들한테 전가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범용성 높은 필수품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위 이제 뭐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뭐 가격의 비탄력성 뭐 이렇게 하는데 뭐 그렇게 구체적인 말씀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대안이 없는 이제 그런 범용성 제품이 가격을 인상을 했을 때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우리가 다 봤잖아요. 뭐 MLCC에서도 봤고 콘덴서에서도 봤었고 기판에서도 봤고 반도체에서도 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실생활에 오는 하드웨어에서는 굉장히 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상승이 좀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테슬라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뭐 전기차도 그렇고 내연기관도 그렇고 타이어는 뭐 달려서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무리 이제 자동차가 뭐 움직이는 모바일 기기다라고 하더라도 타이어 없이는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그냥 쇳덩어리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이런 좀 필수품이 가격 인상이 되는 이 시점을 미리 감지하고 좀 선취매를 해보자라는 이제 그런 아이디어에서 좀 출발을 했었던 거고요. 타이어 업체들 뭐 길어봐야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종목 3개 있습니다. 금호 타이어, 넥선 타이어,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이렇게 좀 3종목이 좀 있는데요. 주가 부담 아직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구디어 타이어가 반등을 굉장히 큰 폭의 낙폭을 보였다가 반등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우리나라 타이어 업체들도 이제 그런 흐름을 같이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를 개인적으로 가장 좀 선호하는 종목으로 좀 보고는 있는데 타이어 업체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PBR, PER 어떤 밸류가 굉장히 낮은 그런 상황이에요.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지금 이제 뭐 7조 남짓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만 영업이익이나 이익단 보시면은 좀 굉장히 낮은 그런 밸류에이션 가고 있는 거 아실 것 같고요. PBR로 보더라도 0.6배가 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보면 뭐 밸류업이나 이런 거에도 충분히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배당이나 여러 가지 주주 친화책도 나쁘지 않게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 본다면 타이어 업체들 조금 제가 이르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가격 인상분이 전가될 수 있는 그런 5월 특히 이제 2분기가 된다라고 하면 저는 뭐 타이어 업체들의 상승세 나쁘지 않게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각 사업장에서 타이어 지금 뭐 재고 축적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하니까 생활 속 투자의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타이어 주 내에서도 탑픽으로 골라주셨습니다. 그 이유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장 전략 잘 또 챙겨보시고요. 오늘 이 시간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팀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